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네,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선고였는데요. 헌재 연결해서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가 나오고 이제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탄핵 심판 결과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네,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이 5가지를 모두 인정했고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8명 재판관이 심판정에 들어서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적법 요건부터 소추 사유벌 헌법 위반 여부, 또 파면할 정도인지 중대성 판단, 마지막 주문을 내리기까지 단 22분이 걸렸습니다. 주문 즉시 즉각 효력이 발생해서 윤 대통령,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돼서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판단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개를 떨구거나 한숨을 크게 쉬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국회 측도 대리인단도 역시 뒤로 갈수록 메모를 하면서 들으거나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관심이었는데 맨 마지막 읽었고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헌재가 현재의 국론 분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국민들께 통합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이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왔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에서 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네. 헌재는 좀 어떻게 결정을 냈나요? 네, 헌재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국회 측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가 변경됐으니 이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문제 삼았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적용 법조를 철회한 건 특별한 절차를 안 거쳐도 허용된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고요. 탄핵 소추권 남용이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 미연성도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계엄 선포 관련해서는요,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 예산삭감, 횡포 이런 것들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들었는데 네. 이 현재는 야당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어떤 긴급권 행사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듭 문제 삼았던 부정선거 의혹 역시 이것도 의혹만으로는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비상계엄의 적법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결국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을 주장을 고려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만한 당시 어떤 중대한 사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국무회의 같은 것도요,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봤습니다. 선고 내용을 좀 다시 돌이켜보면은 헌재가 헌법을 하나하나씩 근거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짚기도 했는데 국가 위기 상황이 과연 12월 3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이 국가 위기 상황에 맞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헌법에 의하면은 이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윤 전 대통령 측과 그리고 국회 측에 강하게 충돌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체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부분, 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 군경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헌재는 이 국회 군경을 투입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까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정확히 체포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니었지만 국방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이 14명의 위치 확인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라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고 이 위치 확인 요청을 윤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홍정원 전 1차장의 어떤 메모 부분이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이런 것들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위법과 위헌성을 모두 인정한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에는 이 비상계엄이 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위헌적인 행위인지를 판단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좀 질타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위헌성, 그러니까 중대한 위헌이라는 점을 좀 인정하게 됐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탄핵이 인용되려면 이 법 위반의 중대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던 발언과 비슷하고요. 일단 군경을 동원해서 이 국회의 권한을 훼손을 했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 같은 것들을 포고령을 통해서 훼손을 했기 때문에 헌법수호 책무를 져버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을 해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오전 11시 22분에 났습니다. 이로 이 판결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11시 22분 그러니까 주문을 읽는 즉시 그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제 직에서 직에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번 선고 이후에 결과적으로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동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후폭풍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